네, 안녕하십니까. 박경열 노무사의 딱 놓치기 쉬운 인사노무입니다. 오늘은 이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라는 개념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무적으로 이 두 가지의 개념을 많은 분들이 좀 혼동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두 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올 한 해도 사실 거의 12월이 다 되었는데, 다 갔죠. 근데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시간이 빨리 가고 바쁘게 지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만큼 또 뭐 많은 일을 한 것 같다라는 이제 뿌듯함도 있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들도 많은 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다 보니까 이런 또 근로시간의 단축 문제, 개정법과 관련해서 많은 또 이슈가 있고 어떻게 관리할까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 근로시간 단축의 한 방안으로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를 이제 많은 기업에서 실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명확한 구분 없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이 보상휴가제도는 이 근로기준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법에 있는 제도고요. 이 휴일대체는 이제 법에는 없지만 대법원에서, 우리나라의 대법원에서 판결해서 이제 실제로 인정을 하고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의 개념은, 보상휴가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어떤 시간의 근로에 대해서 임금 지급을 하는 걸 대신해서 가름해서 휴가를 대신해서 부여하는 제도이고요. 이 휴일대체는 휴일에 근로를 하는 대신에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로 휴일의 사전대체, 대체 휴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다시 한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보상휴가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뭐 2시간의 연장 근로를 했어요. 그러면 이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수당을 지급하는 것 대신 뭔가 휴가로 대신 주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휴일 대체는 이번 주 일요일에 원래 휴일이잖아요. 근데 이 일요일을 다음 주 수요일로 이렇게 휴일을 바꾸겠다, 휴일을 대체하겠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실무적으로 보통 휴일이든 휴가든 사실 크게 구분 없이 그냥 쉬는 날이라고 똑같이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 법적으로는 휴가와 휴일은 이제 사실 엄격하게 구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휴가 때 내가 나와서 일을 하면 이게 가산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휴일에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법적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상휴가제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걸 가름해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고요. 휴일 대체, 대체 휴일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휴일에 근로를 하는 대신 다른 날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전대체, 휴일대체라는 표현도 쓰고요. 보상휴가제 같은 경우에는 특징을 살펴보면 좀 많이 놓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연장 근로를 2시간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휴가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걸 2시간만큼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 휴일에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 근로수당이라는 게 붙잖아요. 가산임금이 붙잖아요. 그래서 1.5배만큼의 가산임금을 정산하는 걸 휴가를 보내줘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2시간을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한 부분을 휴가를 보내준다. 그러면 2시간만큼의 휴가가 아니라 3시간만큼 1.5배를 가산한 3시간만큼의 휴가를 보내줘야 된다는 걸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름분인 만큼 근로일과 휴가일은 1대 1.5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 요건 중에 하나가 좀 중요한 요건인데, 이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간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보상휴가제는 이 서면 합의, 예를 들어서 나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양 당사자 간의 어떤 동의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약간 집단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도입하겠다, 근로자 대표라는 분하고 서면 합의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물론 노사합의 사항이긴 한데, 이 서면 합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없으면 이제 뭐 1년 안에 뭐 쓰겠다 이런 식의 어떤 기간의 제한은 없는 거고요. 그래서 할증 의무를 제외하고 부여 방식이나 기준 등은 노사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향후의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 서면 합의에다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담아 놓는 게, 적시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 휴일 대체휴일은 약간 요건이 엄격한데요. 그 이유가 보상휴가제는 이제 법에 있는 제도지만
휴일 대체는 법에 없고 법원에서 인정하는 어떤 그러한 실무적으로 통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요건들은 이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이렇게 요건들이 설정이 된 거고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먼저 휴일 근무 시간과 대체 휴가 시간은 1대1로 교체가 된다. 쉽게 말해서 일요일이 그대로 수요일로 오기 때문에 휴일이 바뀌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보상휴가제하고 다르게 1대1로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24시간 전에 대체 휴일을 지정하고 고지해야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내가 이번 주 일요일에 24시간 전에 다음 주 수요일로 휴일을 바꾸겠다라고 24시간 전에 고지를 하고 확정을 해야지, 즉 사전에 대체를 해야지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주휴일과 공휴일은 대체가 가능한데 해석상 근로자의 날은 노사 합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휴일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이라고 특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법정 휴가 중에서도 특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해석상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는 주일과 공휴일은 이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보상휴가제 같은 경우는 연차와 달리 사용 촉진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바로 수당으로 정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노사 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이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무효로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초과근로에 따른 가사 할증분을 휴가로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이렇게 근거가 있습니다. 57조에. 그리고 휴일 대체 휴일 쪽을 살펴보면 대체 휴가를 부여한 만큼 연장 근로는 이제 감소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일주의 실근로 40시간이 초과하면 이제 이거는 마찬가지로 연장 근로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휴일을 대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이 휴일이 됐는데 이제 휴일 뭐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고 지금은 개정법에 따라서 실근로가 무조건 일주에 40시간이 초과하면 이제 연장 근로잖아요. 그래서 그 똑같은 개념이라고 이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주일의 대체는 당초 휴일로부터 6일 이내, 주휴 같은 경우는 6일 이내. 쉽게 말해서 다음 주휴 부여하기 전에 이걸 부여함이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휴무일과 공휴일 대체는 주일 대체와 달리 반드시 6일 내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이때는 임금 지급기 내에서 부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휴는 이제 매주 오기 때문에 그 안에 부여를 하는 게 이제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휴무일과 공휴일은 몇 달에 한 번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딱 정해진 건 없지만 그리고 제도의 취지상 한 달 이내 일 임금 지급기 이내에서는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차이점을 살펴보았는데요. 실무적으로는 그냥 똑같이 쉬는 날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크게 구분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두 가지의 개념은 이런 근거나 뭐 요건이나 실제로 뭐 지급하는 이런 방법이나 절차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시는 것이 합법적으로 이런 인사노무 관리를 운영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